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인 안양에 있는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요, 경기도 안양 동안구 일대에 있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경기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하얀 공란이 서울이고요. 그 주위를 이렇게 경기도가 둥글게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여기 경기도 중부에 안양이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과천시와 의왕시와 접해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남쪽으로는 안산시와 군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서울의 금천구와 관악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평촌은요, 요 지역이 바로 동안구예요. 평촌에는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동안구와 요 나머지는 만안구인데요. 이제 동안구에다가 이렇게 개발 계획도에 따르면 요렇게 해서 네, 이렇게 평촌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법정동은요, 4개 동이에요. 평촌동,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인데, 네, 평촌 신도시와 구도시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지도인데요. 지금 안양시가 여기 2분위로 청록 색깔을 띠고 있어요. 이 색깔별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 상위 20%를 나타내는 5분위는 빨간색이에요.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청록색, 그다음에 하위 20%인 파란색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안양시는 전체적으로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다 청록색으로 지금 네, 2분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양시 위성지도인데요. 안양시는 북쪽에 이렇게 관악산이 있고요. 또 삼성산, 비봉산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락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수리산, 수암봉, 와룡산 등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죠. 안양천과 하기천이 만나서 안양천으로 서울의 금천구로 흘러서 네, 그 한강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천과 안양천 요 가운데 중심이 분지로 평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렇게 다 녹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은 지금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상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공업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군포시에는 더 큰 공업 지역이 보이네요. 네, 분홍색 상업 지역을 보면은 여기 평촌 신도시 범계역과 평촌역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양역에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있던 먼저 생겼던 상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여기 파란색 공업지역에는 관양동 지상과 또 기업체들이 들어서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호계동은 여기 제조업들이 많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안양동과 호계동 일대에 이 공장이 있는데요.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성그룹과 오뚜기 공장, 노루페인트 등이 있고요. 또 LS그룹의 계열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만안구에 법정동이요 3 개의 구가 있고, 또 여기 동안구에는 4 개의 동이 있고요. 행정동은 12 개의 17 개가 있습니다. 이 인구와 세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2023년 11월 현재 54만 3,597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구에서 호계동이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수 변화는요, 역시 작년에 비해서 1,504 명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워낙 작은 땅에 신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체감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세대수 변화는요, 이렇게 작년보다 57 세대가 증가함으로 나타납니다. 연령별 인구 비율은요, 평균선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이 이렇게 평촌동으로 나오는데요. 요 아래에 이 청록색이 10대 이하 인구예요. 그리고 보라색 이게 40대 인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평촌동에는 뭐가 있냐면은 귀인중학교나 평촌중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학군 때문에 예 몰려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구 연령별 인구 증가는요, 영유아부터 40 대까지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50대 이상 이렇게 고령층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볼게요. 어 이 가로 빨간 선이 이제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에 필요한 주택의 양인데요. 그리고 이 세로 막대는 입주량입니다. 2023 년에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초과했죠. 그리고 2024 년에는 이 입주량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로는 인제 입주량이 없거나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3, 24 년에는 과잉이고 25, 26은 이렇게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입주량을 살펴보면은요. 23 년에 3,116 호가 입주를 했는데 비산동에 230 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계동에 2,886 호가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5,460호 입주량이 있는데요. 비산동에 2,739 호, 호계동에 2,721 호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 입주량은 호계동에 456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내년 6 월에 평촌 엘프라우드 2,739 호가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 월에는 평촌 트리지아 2,417 호, 10 월에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304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요, 부동산 지인에 가서 살펴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분양 살펴볼게요. 이 보라색 이 면은 전체 미분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흔히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미분양이 100 호가 있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호객노노 자료인데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가 바로 대장 아파트예요. 그리고 준대장은 빨간색.
이렇게 가격 순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란색, 뭐 그다음에 회색 순으로 이렇게 구축 아파트 순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여기 관양동에 하나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쪽은 비산동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부흥동, 여기가 평촌동이고요. 아래쪽이 호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동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분위 지도를 통해서 이 파란색 이 동그라미들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평당 가격이 나타나요. 이건 색깔의 구분 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이건 아실 자료인데요. 평촌은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2021년 11 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세가 11 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매매는 그다음에 2022년 1 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보통 매매와 전세가 하락한 시기가 2022년 7 월, 8월 정도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평촌은 더 일찍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근데 매매와 전세가 올해 2 월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동안구에는요, 전세와 매매가 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강도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64이네요. 그동안 또 변했습니다. 제가 이거 선풍기를 쓸 때는 15 였습니다. 15, 65인데 지금 마이너스 1 떨어졌네요. 매매 시장 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전세도 1이 떨어졌네요. 64. 그리고 이제 내려서요. 멀티 차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지표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켜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켜 놓으면 복잡하니까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 시세부터 볼게요. 이 분홍색 이 면이요,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이 보라색 면은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파란색 이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이 가로 점선 파란색은 시장 강도 0선이에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 이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양시 동안구는 가장 바닥을 쳤을 때가 바로, 네, 2022년 12 월이고요. 전세 매매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매매부터가 변하기 시작했고요. 아래로 매매 시장 강도가 먼저 왔죠. 그 낮아진 지점이. 그다음에 전세가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인제 0을 돌파한 시점은 바로 2023년 올해 7 월에서 인제 매매와 전세가 0을 영선을 벗어났어요. 상승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고 상승한 지점은, 네, 9 월입니다. 9 월. 그리고 10 월부터 이제 또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선이 꺾였죠, 아래로. 이 선이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강도 끄고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이거는 먼저 매매 거래량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면은요,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고요. 이 초록색 이 실선은 매매 거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월 그러니까 11월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427 건이고요. 매매 거래량은 132 건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 30.9% 였고요. 이제는 전월세를 한번 켜 볼게요. 노란 아니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노란 아니 연두색 이 면은 전월세 평균 거래량이고요. 이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1월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은 701 건이고요. 이 전월세 거래량은 771 건으로 111%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매는 30% 정도였고 전월세는 110% 여서 예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활발하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 지인 시세는요. 한 달에 3 번이 수집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일, 11 일, 21일 이렇게 한 달에 3 번을 이 수집이 됩니다. 근데 KB 부동산은 이제 주 단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 분면 시장 강도 현황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이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세로선이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이 점선이 있잖아요. 이게 전세 시장 강도 가로 점선이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세로선이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강도가 -1 이었어요. 그러니까 0 선을 지났죠. 아래로 향하고 또 64 였잖아요. 여기 전세는 64, 시장 강도 64 선이고 매매는 -1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호계동, 그다음에 관양동, 그다음에 평촌동, 그다음에 비산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원이 아닌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달을 한번 볼게요. 7 월을 보면은 전부 상승이었네요. 그러면 9 월을 볼게요. 9 월도 상승이었고 10 월을 보겠습니다. 예. 10 월에 보면은 이렇게 반원이 합쳐진 게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10 월에 평촌동을 보자면은 좌측이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평촌동은 10 월에 매매가 파란색 하락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평촌동은 전세 시장 강도가 빨강색 상승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색도 보이네요. 호계동의 전세 시장 강도가 노란색 보합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12 월로 가 볼게요. 12 월에 가 보면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이 호계동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10 월하고 좀 차이가 나요. 호계동이 두 번째로 있었어요. 근데 12월 들어서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예 큰 지역으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이 위치가 항상 변하니까 위치가 많이 변동이 되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 동이 있느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과 추세를 예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측의 탭을 누르면 가격 현황으로 변화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매매 가격이에요. 매매 평균 평단가를 말하는 거고요. 세로 이 가격은 전세 평단가예요. 지금 매매와 전세 평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평촌동이죠. 그다음에 관양동, 그다음에 호계동,
비산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전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안양시 전입 인구는 1,704명. 이 자료는요, 국가지의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지인에서. 그래서 안양시 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입 인구는 1,704명이고요. 전출 인구는 -12,700명으로 전출이 더 많네요. 1,996명. 아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안양시고요. 이 보라색 그래프가 전출 지역이고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전입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이 전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는 바로 의왕시입니다. 그다음에 군포시로 많이 나갔네요. 그다음에 수원시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과천시로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안양으로 들어왔는지 볼게요. 역시 의왕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서울의 금천구에서도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평촌하고요. 서울 강남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이 청록색 원은 평촌의 중학교이고요. 주황색 이 원은 강남구 중학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위 위에 위치한 학교는 귀인중학교로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특목고 진학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학교는 바로 강남의 압구정 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볼게요. 역시 강남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율이 좋은 고등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는 강남의 은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숙명여자고등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촌의 학군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촌의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가 대한여자중학교이죠. 그다음에 귀인중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범계중학교, 평촌중학교로 나타나고요. 이제 특목고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특목고는 과고, 외고, 국제고 진학한 숫자입니다. 귀인중학교가 제일 많이 보낸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안중, 그다음이 대한여중입니다. 그다음에 평청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배경고등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았고요. 94.4%, 그다음에 부흥고, 평촌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학률을 볼게요. 역시 배경고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부흥고, 평촌고. 배경고는요, 321명의 졸업자에서 182명이 대학을 진학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가는요, 학원가는 여기 호갱노노에 있는데, 여기 배경고등학교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학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더 가면은 이 사거리 쪽에 이렇게 크게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로 학원가와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어서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쪽에 와서 식사도 많이 하는 그런 골목입니다. 이건 호갱노노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교차 평가하기 위해서 아실에 있는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비슷한 지역이죠, 형성된 게. 개수는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밤 10 시가 되면은 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죠. 지금은 학원이 10시 이후까지는 하지 못하잖아요. 10시 되면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2 차선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6 차선 도로가 2 차선으로, 뭐 셔틀버스나 또 부모님이 가져온 차량 등으로 여기가 다 뒤엉키면서 인제 그 경찰도 나와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밤에 한번 가 보시면은 굉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바로 금천구, 또 수원시, 안산시, 화성, 오산, 평택에서도 학원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권은요, 바로 범계역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촌역도 있고요. 평촌역에는 유흥시설이 많이 있어서 범계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가가 있는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사실 두 개가 합치면 번개역보다 상권이 더 많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죠. 직장인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안구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지역이 관양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관양동에 이제 지산과 또 다른 기업체들도 들어서 있는데요. 거기가 4,6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들어 있는지 볼까요? 이 주식회사 서연으로 9,667만 원 평연봉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은 뭐 1억 정도 가지 않을까요? 네. 이 서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면 이냐면은 지주 회사예요. 계열사의 그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주식회사 건화인데요. 1,258 명이고, 여기는 토목회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이 평촌도 1기 신도실에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재건축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한두 곳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한가람 세경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고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을 했네요. 지금은 1,292 가구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1,439 가구로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브랜드명은 힐스테이트 평촌 파크뷰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사실 이 목련 이덴지가 사실 리모델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섰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분담금 증가이기 때문이죠. 수평 증축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고작 29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9 세대가 인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생겨야지 기존 그 집주인들의 부담금 증가가 이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29 세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 분담금 증가는 전부 다 n분의 1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대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인제 그 분담금 증가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리모델링, 네. 이 리모델링은 이게 주민들의 협의가 있어야지,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기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교통 문제 보겠습니다. GTX C선인데요. 바로, 예, 여기 금정역, 안양 금정역을 경유해서 갑니다. 2030 년도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판선도 생기죠. 예, 월곶에서 판교까지, 그래서 월판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여기 안양에는 두 개의 정류장을 이렇게 경유하게 되고요. 판교에서 이제 경강선으로 또 연결이 돼요. 여기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강릉까지도 갈 수 있어서 이렇게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런 노선이 생겨서, 네, 훨씬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월판선은요, 2027년 1 월로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도 생기죠.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탄까지 가고요. 여기 인제 안양을, 바로 인덕원 다음에 안양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인동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신분당선, 분당선과 4 호선, 월판선, GTX-A, SRT까지 환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경기도 남쪽은 이제 앞으로 교통 편의성이 더 좋을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장 지역은요, 바로 평촌동이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관양동, 비산동, 호계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호갱노노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 10억 이상을 필터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령 우선 7차, 그다음이 끝마을 금호, 목련 성경, 목련 구단지, 목련 두산, 향촌 롯데, 꽃마을 동아, 목련 동아 경남, 꽃마을 우성, 꽃마을 한신, 꽃마을 현대, 꽃마을 라이프, 향촌 현대 4차, 꽃마을 관영 3단지, 귀인마을 현대 홈타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건 아실 자료인데요. 어 2023년 1월 1 일부터, 예, 12월 16일 현재로 살펴보면은 목련 6 단지가 나옵니다. 58 평 16억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꿈현대 동편마을 4 단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최고가가 목련 6 단지인데 여기는 왜 목련 우성 7 차냐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프롭테크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 조사 시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여기를 10월 1 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또 바뀝니다. 예, 고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평을 보겠습니다. 국평으로는 목련 현경, 목련 성경, 그다음에 평청 더삽 센트럴 시티, 그다음에 향촌 롯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아파트 입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련 성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범계 옆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대각선으로 옆으로 보면 범계초등학교를 예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공원도 있고요. 요 바로 범계역 상권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리코아도 있고 CGV도 있고 이걸 다 슬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 더삽 센트럴시티인데요. 여기는 바로 그 평촌역, 예 평촌역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8분 정도 거리를 찍어 봤더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하객천이 흘러서 여기 하객천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네 부흥초등학교, 네 부흥초등학교 네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안중학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요쪽에 지산이 있고 여기에 또 기업체들이 있는데요. 음 호객 노노 실입주자들의 리뷰를 봤더니 바로 이 아파트가 평촌 스마트 스퀘어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에 공공주택 용지에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 냉각팬 소음이 크다고 합니다. 네, 고거 참고해서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촌 롯데 보겠습니다. 향촌 롯데 번개역에서 이렇게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한 12분 정도 걸으면 이 단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평촌초등학교, 평촌중학교가 붙어 있는 초품화, 중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평촌중학교가 네. 학업 성취도와 특목고 진학률에서 4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큰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서 마치 내 집 앞 예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혹시 이 오늘 한 이 손풍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